자, 이어서 일발장전 돌입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훈풍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7%대 상승 출발, 하이닉스는 2.5%대 상승 출발인데요. 저도 아까 잠깐 언급했고 여러분도 바로 이 종목 보고 계시죠. 한미반도체가 5%, 6% 급등하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일단 치고 나갔다. 역시 마이크론의 루머 일축이 고스란히 훈풍이 전해졌다. 이런 분석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은 조금 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켓 자체에서 수급을 지금 반도체가 갖고 가게 되니까 아마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는데, 다만 오늘 시총 상위에서 그동안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이 네카오 라인이 좀 좋아요. 카카오가 한 4%대 가고 있고 네이버도 1%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페이 등도 함께 움직이는 걸로 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재료일까? 근데 실적은 워낙 좋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라인들. 바이오는 강보합, 약보합체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를 보자면 역시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좋습니다. 에버빈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70%폭 뒤에다가 한 7, 8% 빠지는 거는 빠졌다고 할 수 없겠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4% 넘게 급등 출발해서 프리마켓을 달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실은 생각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에코프로라든가 에코앤드림이 오늘은 좀 좋네요. 에코앤드림이 4.3%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마이크론 이슈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영민 매니저, 이거 누가 HBM4 탈락서를 흘린 거며 또 기다렸다가 주가 빠진 다음 날 CEO가 등장해서 일축하는 것도 그렇고 물량 뺏기거나 한 분들은 화나겠어요. 급하게 컨콜 일정을 잡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졌던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해소시켰다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국내 증시의 악재가 될 거냐 호재가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가가 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특히 한미반도체는 되려 이제 최근에 조금 또 누르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려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일축이 좀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경쟁자 마이크론이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점유율을 조금 뺏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 하이닉스가 또 2% 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냐면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어제 이제 속도의 문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요구하는 게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라 이제 CPU가 36개. 이제 루비는 어찌 보면 이제 GPU를 의미하는 건데 GPU가 이제 7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초당 이제 10GB 이상의 이제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11GB 정도 속도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이제 해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한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장이 이제 완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좀 하면서 2027년까지 마이크론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업황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3등 기업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표현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좋다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샌디스크도 또 11% 급등했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일제히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의 이제 이 컨콜이 악재가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소부장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그냥 반도체는 빠지면 사야 한다. 그저께도 그렇고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날 때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면 그냥 사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웬만한 악재에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기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비중 확대 전략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사실상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뭐 최근에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 이상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또 목표가가 또 $450로 또 상향 조정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그래서요 이제 미국 장을 좀 놓고 보면 마이크론 뭐 또 샌디스크는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아마존 아니냐 그 잘 나간다는 네. 또 뭐 지금 구글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팔란티어도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그렇습니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이참에 반도체를 들고 있는 마이크론은 오케이 네. 보유하시라고 하지만 네. 다른 쪽에서 좀 수익 내시는 소확개미 분들 차라리 네. 국내로 넘어와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이쪽을 받는 건 어때요? 거의 진작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 1월 달부터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좀 구사를 했다면 어쨌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현찮단 말이에요. 현찮아요. 물론 최근에 네. 엔비디아는 뭐 조금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선호했던 팔란티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안 주가가 올라요. 지지부진해요. 왜냐하면 이게 엔트로픽에다가 최근에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약간 이제 경계 심리가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오늘도 그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다 급락하고 뭐 양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로봇, 우주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 미국 시장이든 국내 증시든 떠나서 철저하게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원툴. 선호되고 있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분기 때까지는 왜 제가 1분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그래 너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4월 초잖아요. 4월, 네. 삼성전자가 이제 4월 초가 되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모르겠고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호 업종 뭐 글로벌 증시를 통틀어서도 최선호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이제 주요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이제 이런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MZ 세대들 이제 게임할 때 뭐 하나 뭐 원툴이다 뭐 그러는데 지금은 딱 반도체 원툴인 것 같아요. 예, 소프트웨어 쪽도 빅테크들도 시원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쪽에 샌디스크 요 레벨만 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보면서 준호 매니저 오늘 상황을 좀 놓고 보면 뭐 개별 종목으로는 현대 GF, 뭐 홀딩스, KCC 뭐 이런 것들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쫙 점검을 해보겠고 어제 그제부터 금융주들도 다 좋고요. 그러면서 오늘 일발 가기가 네. 반도체를 또 가기도 그렇고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프리에서 다 이미 좋은 종목들은 떠서 출발을 가버리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오히려 오늘 장 초반에 좀 반응은 안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제 시장에도 주인공이 LG도 정말 큰 주인공이었지만 이따 해야 돼요. 현대도 네. 나름대로 네.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한 3, 4%, 4, 5% 정도 반등 흐름 나와줬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지금 빠르게 피지컬 AI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지금 AI 로보틱스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정의선 그룹 회장도 뭐 여러 차례 뭐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뭐 신년사마다 계속 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대차의 특히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정점은 당연히 현대차와 현대오토 에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밑단에서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같은 대표적인 현대차 계열사들도 결국 피지컬 AI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올라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7년 동안 지금 보스턴 다이맥스를 계속해서 총괄했던 그리고 CEO가 이번 달에 좀 퇴임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CE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예. 특히 보스턴 다이맥스의 IPO를 더욱더 좀 강력하게 그래서 카리스마 그리고 스타성이 있는 CEO 영입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적용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어제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네임드가 옵니까 이제? 맞습니다. 네. 그 네임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지금 테슬라의 전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이었던 밀란 코박이 있어요. 근데 밀란 코박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기술 고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보스턴 다이맥스의 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어떤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했던 밀란 코박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질적인 CEO로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젠 테슬라 대 그리고 현대차, 피지컬 AI의 경쟁이 예.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현대차의 가치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이제 가치, IPO를 앞두고 있으면서 어떤 이제 그 기술 가치가 훨씬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그냥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된 차량을 이제 출고장에 탁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물류를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국내 이제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폭스바겐의 물류도 어느 정도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파가 그리고 또 이제 체급을 계속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도 계속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대미 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3월 10일부터 노란부트법이 또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전 다시 한번 좀 로봇주들, 그러니까 3월 초 그리고 설 이후부터는 로봇주들의 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대 글로비스를 봐야 되는데 제가 표를 하나 네. 준비를 했습니다. 왜 현대 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1.3%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의선 이제 그룹 회장이 다이렉트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또 20%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기업 가치가 128조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맞습니다. 예.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11.3%니까 지분 가치만 지금 현재 14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몸값이 이번 CES 행사 이후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IPO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몸값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밀란 코박, 원래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총괄했던 개발 담당자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O로 올라서면은 그 몸값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 글로비스가 지금의 시가총액이 19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이제 몸값이 더 치솟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텔레콤이 엔트로픽의 어떤 지분 가치가 치솟으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뒀었잖아요. 현대 글로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총 대비 지분 가치가 너무 현저하게 지분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현저하게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 현대차의 어떤 피지컬 AI 기업의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공장에 본격적으로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영국의 또 이제 원전 또 그 핵 시설 관련해서 지금 스팟이 본격적으로 해체 현장에 투입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로봇 포트폴리오가 지금 스팟부터 그리고 내년에 아틀라스 로봇들 계속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선 그룹 회장이 또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20%로 가장 많이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핵심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휴머노이드 도입이 뭐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도 더욱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피지컬 AI 대전환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계열사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타표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재료가 참 많네요. 이제 새로운 CEO가 오는데 상장하려면 좀 맞습니다.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요. 이제 네임드 인물 밀란 코박이라는 전 테슬라 쪽의 영입 얘기도 나오고 옵티머스 있고. 로봇을 총괄했던 인물이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로 간다면 경쟁이 더욱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전에서 처음 보스턴 다이나믹스 분석했을 때가 20조 쳐준다 시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128조까지. 128조까지. 이 아, 로봇의 요즘에는 시대인가 봐요. 중국의 유니트리 몸값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더 오를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수혜에 대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로봇 투입도 아마
현대차보다도 빨리 갈 네, 수 있잖아요. 얘는 맞습니다. 나르는 애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사실상 또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도 뭐 계속 나르기 때문에 결국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역할이 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뭐 현대글로비스의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전일 종가를 말씀드릴게요. 25만 5,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0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8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반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현재 상황 프리마켓 한번 보도록 하죠.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쪽, 다운 쪽 오늘은 다 사연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보면 현대 GF홀딩스, 현대홈쇼핑 자 상장 폐지를 시켜가지고 인수 후 상장 폐지라는 거에 이제 두 종목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유니테스트도 좋고 우리금융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잠깐 보면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요. 우리 SK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주가 많이 오르는데 언급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개장 이슈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KB금융지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PBR 1배를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어제 우리금융지주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지주는 약간 지는 해고요. 증권주는 약간 뜨는 해. 어제 같이 나온 뉴스가 증권사 27곳의 순이익이 10조를 처음으로 넘었다라고 해서 금융주 vs 증권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영민 매니저는 금융주 vs 증권주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이제 증권주나 금융주나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다 했어요. 올랐어요. 네. 뭐 미래에셋증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어제는 또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사실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새 정부의 어떤 상법 개정안 그거 관련된 이제 이슈를 분명히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네. 정책 효과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됐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드디어 이제 KB금융이 PBR 1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고질적인 이제 저평가가 되고 있던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너무 좋고 배당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뭐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를 안 할래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융 지주사와 최근에 또 증권주들도 뭐 증시 호황에 힘입어 가지고 워낙 또 이제 브로커리지에 대한 이제 수익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주도 업종이 가만 보시면은 우리 1월 달에 시장 폭등을 이제 주도했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트를 딱 보시면 삼성전자도 왠지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보면 16만 원, 17만 원. 2월은 네.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보면 85만 원, 90만 원이고 현대차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맨날 봐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1월 달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대장주들이 2월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새롭게 떠오른 게 이제 금융 지주사와 증권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유통주 이런 종목들이라고 건설주. 보거든요.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차익 실현 욕구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키 맞추기 차원의 뭐 흐름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와 이제 증권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선택은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아시겠지만 저 은행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배당 많이 줘봤자 이게 다 외국인들이 이제 주머니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큰 손들. 차라리 그냥 증권주가 증권주로 낫다. 가자. 저는 미래에셋증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외에 이제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그 외에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를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금융 지주사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제는 증권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B금융이 드디어 PBR 1배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가 5,000피 시대에서 보고 있다는 점. 그러나 금융 섹터로 간다면 증권주다. 그래도 더 상승 탄력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LG전자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한번 LG그룹 이야기를 가보죠. LG전자가요. 어제 반응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걸 봅니까? 이런 날이 오나요? LG전자가 이렇다니요. 뭐 이런 반응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가장 마지막 피날레는 LG전자가 재미를 상한가 맞습니다. 갔죠. 상한가를 예, 가면서 예, 재미를 예. 장식을 이게 했는데 마지막 맞습니다. 피델 이게 LG전자다? 이제 맞아요. 대형주들의 대시세가 LG전자에서 끝났기 안 때문에 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은 네. 확실하게 좀 시작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와는 좀 다르게 네. LG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피지컬 AI 기업. 제가 사실 LG
LG전자 말고 로보스타를 좀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LG가 사실 로봇에는 정말 진심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CES에서도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또 CES에서 로봇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1월 달에만 현대차가 100% 올랐었는데 사실 똑같이 CES상을 수상했던 기업이 LG전자였는데 너무 시장에서 부각은 안 됐고 그리고 사실 2017년, 2018년부터 이미 로보티즈, 로보스타, 또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는 또 이제 베어 로보틱스도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아크릴 뭐 지분 투자도 하기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AI 그리고 로보틱스 기업들을 잇따라서 인수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LG전자는 AI 로보틱스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사업 철수하고 사실 LG전자가 그룹 차원에서 지금 전방위로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 정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구광모 회장 중심으로 LG그룹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탈바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모든 기업들이 다 피지컬 AI 기업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 같이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유일하게 못 갔던 기업이 LG그룹이고 특히 LG전자는 PBR이 또 1배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IT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PBR이 1배 미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했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발돋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LG그룹은 모든 어떤 계열사들이 이제 피지컬 AI 전환에 있어서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배구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 로보티즈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열사 중에 로보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있고 아크릴이라는 이제 AI 스타트업 기업인데 그 기업에 SK도 지분 투자했고 그리고 LG가 11% 정도 지분 투자해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저께도 한 7%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베어 로보틱스의 지금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또 이제 인타스 같은 기업도 수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의 눈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기만큼 피지컬 AI 기업으로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LG AI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LG AI 연구원 원장이 백영훈 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 장관으로 역임하고 있는 백영훈 그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LG AI 연구원을 총괄했고요.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는 로봇의 월굴, LG U 플러스는 또 6G AI 인프라를 그리고 LG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이제 피지컬 AI R&D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SPG와 액추에이터를 공동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LG가 이미 2017년부터 계속해서 지분 투자나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클로이, 최근에는 클로이드까지 런칭을 하면서 로봇 쪽에 지금 특히 가정용 로봇 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어제 그게 복합적으로 또 적용이 되면서 한 23%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LG전자가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면은 LG그룹 내에서 또 하나의 어떤 큰 별이 있다라고 봐요. 그 안에서 핵심이 LG CNS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현대차와 현대오토, 에버가 사실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를 견인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LG CNS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AX 전환, AI 전환과 DX, 디지털 전환, 그리고 RX 로봇 전환까지 다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LG CNS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 LG 그룹 차원에서 지금 로봇 기업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변신한다는 그랬을 거죠. 때는 결국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LG CNS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로봇 두뇌 기업인 스킬드 AI와 협력해서 지분 투자도 했어요. 실제로 결국 LG 그룹이 결국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또 B2B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하고 있고 또 결국 로봇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봇의 뭐 액추에이터도 있지만 결국 로봇의 두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현대차의 현대오토에버가 있듯이 LG그룹에는 LG CNS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필요사 AI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의 국내 총판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LG CNS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와도 함께 휴머노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LG CNS인데 LG전자의 어저께 피지컬 AI 기업의 재평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저는 LG CNS도 반드시 차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LG그룹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모비스 역할을 하는 게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오토에버 역할을 하는 기업이 LG CNS다 보니까 LG전자의 어떤 상승과 함께 LG CNS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아직 LG CNS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과 지금 한강 프로젝트 총괄했던 기업이 또 LG CNS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종근당과 함께 정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또 LG CNS라서 네, 네. 너무 주가가 못 갔다라는 점에서 저는 LG전자의 어떤 상승과 함께 LG CNS도 같이 후발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지분 갖고 있는 게 로보티즈, 맞습니다. 로보스타,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베오- 아클이라는 아클, AI도 기업이 했죠. 있고요. 베오로보틱스 베오로보틱스 인수했죠. 인수하게 됐고, 예. 정작 LG전자는 못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머지 기업들은 4배, 5배가 갔는데요. 사실은 드디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건 LG였다는 네.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작이다. 네. 그래서 LG CNS까지 갔고요. 맞습니다. LG 그룹주 얘기 한번 나왔으니까 픽 짧게 한 번씩 가볼까요?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L자 뭐 투자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할 때가 그 L자가 LS도 되지만 네. LG도 되는 거였거든요. 영민 매니저 이제 언급한 거 외에 LG 네. 그룹주 중에 픽이 있다면 아니 그냥 LG전자를 사야죠. 어제 LG전자가 이제 LG전자예요? 간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대신증권에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슈를 좀 부각시키는 리포트, 목표가 이제 16만 원 제시하면서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공급망을 봤을 때 사실 LG는 이미 전장 쪽은 굉장한 이제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장 이제 100조 매출을 위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아까 우리가 팬데믹 때 LG전자 주가 상한가 갔던 때 그때 네. 이제 상한가 간 이유가 로봇이 아니라 그때 애플파 애플. 이슈 때문에 갔던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장 쪽은 LG전자가 굉장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장 쪽의 이제 이슈와 로봇 쪽 이슈를 이제 결합시키는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이제 주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니 뭐 현대차 그룹이 이미 2035년에 밸류 땡겨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시총 100조 넘어갔는데 LG전자도 2035년 밸류 땡기면은 지금 시총 20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장주 LG전자를 사셔서 네.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로보티즈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로보스타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도 다시 한번 이제 LG 전자로 인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 가지시되 결국 핵심은 저는 LG 전자다. 가라. 본진을 공격해라.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런 의견 주셔서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잖아요. 거기 전고체 배터리 맞습니다. 로봇 들어가는데 이런 조합도 주셨고요. 저는 LG 화학을 또 네. 픽으로 꼽는 게 원재가 있잖아요. LG 화학. 그렇죠. 원재 갚아야 네,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에 LG 화학도 있고요. 근데 그룹별로 어차피 스타 종목이 하나 나오면은 시대가 분출될 수밖에 가죠. 없는 하나 게 때 보면. 그러니까 사실 네. 현대차 그룹에서 대장은 현대오토에버였잖아요. 네. 현대오토에버가 4배에서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니까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결국 그룹 차원에서 피지컬 AI로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LG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대장이지만 결국 LG CNS, LG 그리고 U+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이제 그리고 또 투자했던 로보스타 네. 이런 기업들이 어차피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어제 중심으로 먼저 스타 종목이 나와주면은 결국 LG 그룹 밑단도 다 같이 간다. 그룹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 좀 체크할게요. 영문 매니저. 네. 어제 이제 누가 이 문의를 왔더라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상따를 할까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네. 영민 매니저한테 전화를 할까 이거를 받을까 말까 했는데 네. 어제 상따한 분들은 그래도 한 5%는 지금 네. 벌고 계시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한미약품, 셀트리온까지 네. 상따 가보죠. 조금 전에 뭐 애플 바이오가 한 7, 8% 가까이 이제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간밤에 에보뮨이 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장중에 거의 한 10% 넘게 또 하락이 들어오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어제 70% 올랐다가 오늘 뭐 한 2% 정도 이제 하락한 거니까 거의 뭐 하락의 의미가 미미하고 특히나 이제 에버코어가 에보뮨의 이제 주가 목표가를 55달러로 제시했어요. 오늘 종가가 28달러였거든요. 2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어제 이제 아토피 A상 이제 성공에 대한 이제 부분들 굉장히 조금 센세이셔널을 했다. 특히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적응증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에보뮨의 에보 301이 임상 2A상에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두피센트하고 효능은 비슷하지만 부작용을 현저하게 이제 좀 줄였고 안전성에 있어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파 플랫폼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항체에 이제 도파민을 이제 떼내고 대신에 이제 알부민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조직 내에 이제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이제 높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파 플랫폼의 이제 힘이기 때문에 그 사파 플랫폼이 적용된 또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미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도 자가면역 질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뭐 지금 중증 근무력증, 그레이브스병 그리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토피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분야에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적응증들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예. 가능성. 그걸 지금
덴마크의 룬드백이라든지 에보민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적응증을 한 3개에서 최대 5개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이제 플랫폼의 이제 위력을 에이프릴 바이오가 증명을 좀 해줬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어제 목표가 이제 10만 원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실제로 어제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총 기준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3조 이상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고 네. 단기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에이프릴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약 개발 이게 어제 3상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2A상 성공한 거거든요. 2B상 갔다가 이제 3상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큰 관심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저께 셀트리온도 건선 치료제 이 3상에 대한 그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네, 반영이 네.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셀트리온 무거워서 안 가다가 이제 23만 원, 24만 원도 뚫고 있어요. 1월 달에 21만 원 정도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저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 건선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임상 간소화 승인 이제 임상 변경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임상 3상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뭐 셀트리온은 다방면으로 작년에 실적도 워낙 좋았고 미국의 이제 진펜트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확대 구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대형주들 중에서 저는 삼바보다도 셀트리온이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역시 셀트리온도 팬데믹 당시에 이제 상황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팬데믹 때 셀트리온 주가가 34만 원까지 갔어요. 그 이후로 5년 6년 동안에 주가가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작년 하반기 때부터 15만 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서서히 이제 좀 상승 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33, 4만 원 정도까지 팬데믹 때 만들었던 고점. 왜냐하면 지금 기업 가치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미국의 일라일리 공장도 인수하고 사실상 적극적인 신약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아직도 30% 이상 밀려 있는 단계니까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그 건선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잖아요. 네, 신약인데 신약입니다, 신약.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사와 함께하는 네,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네. 이런 거죠. 이게 제조 특허를 이제 피해 가지고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제 도입해서 예. 에셀트리온이 이제 제조를 하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제 3상이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이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이제 있죠 하나. 제약 그거, 기업이 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가지고 예.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SC 제형도 임상이 훨씬 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제형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임상 이제 간소화가 승인이 된 거라고 보시면 예, 되거든요. 예, 이미 예. 물질에 대한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상의 이제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또 한미약품도 네. 어제 이제 아침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제 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는 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 이제 제약기업들. 이제 요즘에 제약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은 제가 진짜 작년 내내 돈 버는 제약기업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었는데 뭐 어제 유한양행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네. 한미약품도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전부 다 이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한미약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페그랜드타이드가 이제 3상 만약에 이제 우리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이거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국내 시장의 점유율 10%만 차지하더라도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이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머크하고 같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시 임상 이상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70만 원 넘어서 7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텍 기업들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이제 전통적인 제약 기업들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네. 이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스피도 제약기 어저께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많이 산 종목 상위에 셀트리온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K바이오가 뭐 전통적으로 플랫폼을 잘하죠. 또 플랫폼으로 많은 실적을 냈지만 영민 매니저는 이제는 우리 본진 공략, 새로운 신약 공략 네. 또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뜨는 종목이 또 이 신약 개발들이 있다는 점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카카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카카오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카카오가 4%대가량 이제 급등을 프리마켓에서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 50% 가까이 40%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 매출은 지금 거의 9조대인데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 뭐 지금 속보들 나오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 네. 가장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안 맞습니다. 좋죠. 예, 이게 2,400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3,400, 4,400, 5,300이 됐는데도 한 20-30%밖에 못 올라서 그런데요. 이제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네카오 공략 가보죠.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 코로나 때는 가장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AI 쪽에서 확실하게 좀 소외가 됐다라는 게 가장 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가기 상장 문제로 인해서 사실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고 사실 올해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올해 어떤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에 나왔다기보다 결국 이제 AI 시대에서 좀 뒤처졌던 부분들,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AI 쪽에서 철저하게 소개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지만 오히려 실적과 그리고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뭐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 특히 네이버가 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MIT와 지금 휴머노id 로봇을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AI 또 생산형 기업들을 잇따라서 좀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네이버가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어떤 이제 우리 매출 성장과 이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는요? 되지 않았나. 왜냐면 어제 LG전자가 이제 큰 시세가 이제 이제는. 분출된 걸 봤을 네. 때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던 그리고 이제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대감인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카카오와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어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는 좀 재평가를 좀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탈팡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최근에 지금 이제 이커머스 쪽의 어떤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뭐 웹툰과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좀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 그 안에서 픽을 꽂자면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지금 모든 기업들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어떤 대전환을 선포하면서 큰 시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저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우리가 재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네이버를 좀 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 네카오 뭐 실적에 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방금 전에 나왔던 카카오도 역대 최대 매출의 네. 영업이익 나왔고요. 저도 보면 한 1일 1 선물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은 잘 버는데 이 뭐 하나가 없거든요. 근데 준호 매니저가 하나만 건드려줘라. 네. 성장성으로 하나만 건드려주면은 뭐 주가도 반응할 것이다. 이런 분석해줬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좋거든요. 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일발은 또 소부장 종목 좀 가야죠.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동안에는 진짜 좀 대장주급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중소형주 중에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CNS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기업은 이제 세계 최초로 무수축 세라믹 이제 STF를 개발을 한 기업인데 이 STF가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프로브 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웨이퍼 이제 검사할 때 어쨌든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게 전기적 신호를 이제 줬다 안 줬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 프로브 카드를 쓰는데 그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라믹 STF, 스페이스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무수축 이제 세라믹 STF를 개발한 기업이 샘CNS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그냥 네. 메모리, 비메모리 다 쓰여요. 일단 오. 낸드, 디램에 무조건 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쓰이고 있거든요. 특히 주력은 어찌 보면 이제 샘CNS는 비메모리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대만의 이제 TSMC와 미국의 인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주요 이제 고객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이제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세라믹 이제 STF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력 제품 품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또 요즘에는 또 뭐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가장 중요한 게 또 HBM이잖아요. 네.
네. HBM하고 또 안 묻어 있으면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프리에서 막 DI가 10% 넘게 급등하고 너무 좋아요. 한미 반도체 막 5%씩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HBM 이슈로 인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샘CNS도 HBM용 이제 프로브 카드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소재 공급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라믹 STF가 HBM 쪽에도 이제 활용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ASP라고 하잖아요.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마진을 받을 수 있는 거. 네. 똑같이 이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거의 비슷한데 판매 가격이 훨씬 높은 거. 그게 지금 HBM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ASP가 이제 높아지면서 2026년에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해 나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 전체 점유율이 한 37%에서 40%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점적인 이제 지위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 EUV 공정이 빠르게 또 확산되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액이 어제도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TSMC가 관세를 이제 또 회피할 수 있는 이제 네. 관세 이제 면제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죠. 또 부여받게 되면서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미국 대미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밀어줬었던 2.5D 패키징에 들어가는 일부 인터포즈 이제 공급을 삼성전자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정에도 사실상 이제 샘CNS가 세라믹 이제 STF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제 외형이 좀 커졌을 때도 가장 큰 낙수 효과를 이제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샘CNS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네, 준비를 좋습니다. 해왔는데 예. 실적 성장세가 사실 그동안에는 샘CNS가 작년에도 뭐 HBM 관련된 수혜주로 샘CNS가 조금씩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한 9월 달부터 점프업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8,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횡보하다가 올해 들어서서 이제 1월 넘어서면서부터 8,000원 뚫고 지금 주가가 이제 11,000원, 12,000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 추이에 대한 이제 전망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한 4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매년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작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에 거의 매출 외형이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마진의 이제 HBM 제품군 그리고 비메모리 쪽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샘CNS는 충분히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차트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이쁘게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박스권 행보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좀 거치고 나서 8,000원을 뚫으면서 이제 2차 시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시세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공략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어제 종가 11,500원 정도 이제 설정하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딱 10,000원 정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 앞자리 바뀐 이 10,000원을 못 지키면 이제 추세가 조금 꺾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가격은 10,000원 정도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민이 지금 소부장 중에 DI가 네. 한 10% 오르잖아요. 네. 이제 버닝 테스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약간 이 샘CS랑도 연관이 좀 연관이 있을까요?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세라믹 카드니까. 실제로 이제 네. DI나 YC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것도 HBM 전용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기 네.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샘CNS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비메모리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HBM용 HBM 도? 프로브 카드에 이제 들어가는 세라믹 이제 STF까지도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샘CS로 향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현대글로비스. 네. 네임드의 맞습니다. 스타 CEO가 곧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